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연함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버스는 제 시간에 와야 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항상 나와야 하며, 식당 서비스는 친절해야 한다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이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 땅을 거쳐온 사람에게 이러한 편견은 오래전에 부서졌습니다. 남미의 어느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하루에 한 대뿐인 버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인도에서 종업원이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는 그저 웃으며 이 음식이 더 맛있다고 말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논쟁하거나 정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무심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형성입니다. 그들은 옳음이라는 것이 유일한 세계적 척도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고향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이상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 대신 맥락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종업원이 무례하다고 판단하는 대신 그 문화에서는 살가움이 친절의 기준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판단하는 일이 극히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괴짜 같은 동료나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친구를 만났을 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외치는 대신 많이 다닌 사람은 분명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주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통제력을 잃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의 세계관은 아직 매우 좁을 것입니다. 반대로 혼란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함이란 사실,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험 감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큰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끈질긴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맹목적인 무모함이 아니라 여행마다 쌓인 수많은 작은 문제들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낯선 공항에 발을 내디뎠는데 전화 연결이 끊기고 지갑이 사라지거나 단순히 밤늦게 마지막 기차를 놓쳤을 때 말입니다. 그때 첫 느낌은 분명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짧은 외국어로 길을 묻거나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버틴 끝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심리는 재구조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자기 효능감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행이 끝나도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 속으로 조용히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실패가 두려워 주저할 때 많이 다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고도 살아남았는데 이 정도 도전이 무슨 대수일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3년, 5년 혹은 10년 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과 안전만을 선택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낡은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속 작은 결함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불평하거나 무너진다면 이런 심리적 단련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긴 여정을 통해 단련된 내면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큰 격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잠재적인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 하나나 옷 한 벌을 고르는데 하루 종일 고민하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차이는 지능지수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선택의 밀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점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매우 날카로운 직관과 선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여행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십시오. 출근길, 익숙한 카페, 아는 얼굴들처럼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정 중에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낯선 땅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높은 속도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안전할지, 이 택시기사를 믿어도 될지, 호텔 외관은 괜찮은데 내부는 어떨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기댈 곳 없는 환경에서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위해 풀가동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패턴 인식 능력을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직관은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와 성공에서 얻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뇌가 처리하여 정답에 대한 감각을 내놓는 결과입니다. 또한 선택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마비와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다양성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그것을 흥미로운 경험으로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틀린 선택이란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할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만성적인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반면 선택 능력이 좋은 사람은 항상 삶의 리듬을 주도합니다. 깊은 내면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제안을 대하는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다닌 사람은 작은 문제를 결정하는데 30초 이상 쓰지 않으며 그것을 거의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자주 갇혀 있다면 이제 직관을 깨우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던져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직관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경험으로 갈고 닦는 기술임을 기억하십시오. 전화기도 인터넷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행을, 특히 혼자만의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소수만이 가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절대적인 편안함입니다. 왜 여행이 이것을 만들까요?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완전히 낯선 국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며 밤차 안에서 길게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합니다. 그곳에는 불평할 친구도 즉각적인 위안을 찾을 소셜미디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상위인지라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3자처럼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낯선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과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이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집에서의 안전함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거나 이 화는 사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이 다닌 사람들은 매우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더 이상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군중을 찾을 때 많이 다닌 사람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밥을 먹으며 몇 시간 동안 혼자 커피를 마셔도 자신감과 차분함을 뿜어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독과 친구가 된 사람은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면역력이 됩니다. 인생 전체에서 가장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특징이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반드시 가지게 될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명확한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취업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들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지만 정작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잊고 삽니다. 여러 땅을 거쳐온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질문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행은 그들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절정 경험의 순간들로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모로코 사막 한가운데에서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서 있거나 페루 산악지대의 외딴 마을 노인에게서 철학적인 한마디를 우연히 듣거나 캄보디아의 거대한 고대 유적 앞에서 넛을 잃고 서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현대 사회의 모든 소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살 날이 10년뿐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라고 말입니다. 실제 예로 많이 다닌 사람들은 다수의 눈에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직장을 기꺼이 그만둡니다. 과실을 위한 사치품 대신 경험과 지식을 위해 돈을 씁니다. 소셜미디어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대신 질 높은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습니다. 깊은 심리적 관점에서 여행은 행복의 가치를 재정의하게 돕습니다.
세상 곳곳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성공의 정의를 보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공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진실한 목소리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낡은 편견들을 성공적으로 씻어냈습니다. 이 나침반이 없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꿈이나 이웃의 기준, 혹은 연예인의 모습 같은 빌려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돌아보았을 때 항상 공허함과 후회를 느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조언이자 경고는 여행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는지 알려면 그가 미래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자신 있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때가 바로 더 이상 어울리기 위해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 정말로 여행을 떠나야 할 때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연기했음을 깨닫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자가 반드시 갖게 되는 5가지 깊은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일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작은 감각이나 미세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경험들이 충분히 쌓이면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주변 환경과 여러분이 기꺼이 뛰어들기로 선택한 경험들은 바로 여러분 삶의 숨결입니다. 즉, 얼마나 자주 안전지대 밖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삶의 자유도와 행복, 그리고 목적의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발걸음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앞의 풍경뿐만 아니라 영혼 속의 낡은 편견까지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대한 불편함이나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은 낯선 감정이 내면에서 요동칠 때 그 직관을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회의 소음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내딛는 발걸음은 단지 작은 여정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격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더 이해하게 돕거나 배낭을 메고 떠날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심리 분석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 뒤에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느꼈던 여행이 있었습니까?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행자의 또 다른 심리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